자, 20대 후반인 저 평생 홀로 살아야 될까요? 제목이 이거네. 평생 홀로? 홀로 사는 게 어때서? 인생은 다 독고다이 아닌가?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 사람입니다. 20 후반이 되고 결혼 주제가 저에게도 다가오니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우선 전 후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탓이 아닌데도 10대 때는 부모님 원망을 엄청 했어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못된 말도 있었고 자살 시도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숨이 좀 트이게 내 방 창문에 올라가 걸터 앉아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울증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가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질병은 딱히 이러이러하면 그게 전조증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디에 있던 누구랑 있던 언제 그 증상이 나올까 하며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 불안이 남아있지만요. 제가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잃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면 난 무엇을 하고 있다던가 다른 곳에 있다거나 이거 간질 아닌가? 재작년에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전 그 면접관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슨 미친 사람을 본 듯한 그런 느낌.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고용될 정말 분위기 좋은 순간이었는데 전 이제까지 살면서 그러한 눈빛을 받은 게 몇 번 있으니 내성이 조금씩 생긴 건지 이제는 에휴 또 그 증상이 나타난 거구나 하며 뒤돌아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어난 척을 해도 그 눈빛을 받았던 순간의 아픔은 몇 년이 지나도 너무 아프고 서럽습니다. 원래 묻고 싶던 결혼으로 돌아가자면 우선 전 집에 결혼은 장담 못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이 나에게 못 이겨 억지로 결혼을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린 건 병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가 아직 완치도 안 된, 완치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찝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 남친에게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했지만 제가 결혼 생각이 없었을 뿐더러 상대방과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그냥 헤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보고 싶어도 일과 집의 반복, 이것뿐이기에 누구를 새롭게 만날 시간도 없고 또 어차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내 돈과 시간을 내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생겼습니다. 혼자 사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하니까요. 판에 계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익명이어도 악담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상처받은 만큼 받았기도 하고 아직도 받는 중이니까요. 제가 그냥 현실 도피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귀는 사람과 결혼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알고 보니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냥 혼자 제 하소연을 한번 하자면 20대 끝자락에 오니 너무 서럽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기도 힘들고 클럽도 한 거 못 가보고 밤늦게까지 놀 수도 없고 외박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등등. 제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운전하는 거예요. 남들에겐 운전면허 따는 게 평범하지만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요즘 20초 중반 청춘들을 보면 너무 부럽네요. 윗글을 읽고 술 원하면 마시면 안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하며 술을 하는 건 금지예요. 외박이요? 예전에 한번 저녁에 집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또 블랙아웃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버스의 승객은 저 하나더라고요. 아유 간질 많네 이거. 기사님께 여쭤보니 이게 마지막 차라 하셔서 제가 끝 정류장으로 가는 줄 아셨대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내려달라고 생판 알지도 못한 곳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럽고 울고 싶은데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제가 얼른 그냥 알아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왜 연락을 안 받았냐 난리셨고요.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전 그냥 남들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병원 가면 아픈 사람들 태산인데 유난 떨지 마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저의 상황만 생각하게 되네요. 누군가 부러워하는 삶이 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요즘에 너무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버하는 걸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굉장히 긴데 버스에서 어느 정도 얼추 짐작을 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병인 것 같아요? 전 간질인 것 같은데. 요즘에 간질을 안 부르던데 이게. 아, 뇌전증이나 보지. 뇌전증. 저 예전에 같이 알바할 때 예전에 그게 있어요. 이 사연 얘기하기 언급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20살 때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알바하는 형이 간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형이 간질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자기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좋았거든요.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근데 그 주유소에 있는데 이제 세차장이 딸려있는 주유소였어요. 그래서 주유하면 서비스 세차를 같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세차장으로 갔는데 세차장 스위치 딱 누르는 순간 사람이 갑자기 벌러덩 하면 다다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눈이 흰자 아시죠? 흰자. 이 상태로. 갑자기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주유소 사장님한테 사장님 형 손에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는데 근데 그 사장님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는 존나 당황스러운데 그때 알바생 저랑 동갑 한 명 있었고 그 형은 3명 있었거든요. 주유소가 큰 주유소였어요. 주유기가 8개 정도 꼽혀있는. 우리 2명은 존나 놀래가지고 아연실색했는데 그 사장은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침착하게 업어가지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엄청 당황스럽죠. 이게 처음 보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진짜. 그거 난 죽을 병이라 걸린 줄 알았어요. 간질이란 것도 몰랐거든. 뭔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서 보니까 진짜 이거 옆에서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만 보면 진짜 놀라요 진짜 주변 사람이. 그래가지고 휴게실 같은 데 해가지고 이불을 덮어놓고 한 30분 지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이 뭔 일 있었냐고. 근데 옆에서 보면 진짜 놀랐거든 진짜. 나 아직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정말 1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위치도 기억나요. 시간도 기억나고. 그래서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사연 적어보시면 아셔야 되는 게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전증 저기 발작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어가 안 되잖아 이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줄 수밖에 없어요. 각별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전증이 마취가 되나? 제가 볼 때는 그 아무래도 내전증 오랫동안 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어떤 그 피해의식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병에 대한. 사실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 발작을 해버리면 내가 뭐 취업을 한다거나 뭔가 중요한 순간에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도 놀라게 돼 있어요. 처음 본 사람 무조건 놀라죠. 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완치를 완전히 못한다 하도 완치에 가깝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완벽한 완치는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 대신에 발작의 어떤 횟수나 어떤 범위는 낮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발작의 횟수나 이런 거는 어, 약으로서 꾸준한 복용과 이제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완치에 가까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꾸준한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죠. 바로 안 되겠죠. 딱 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을 다는 건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발작을 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왜 사람도 이상해야지 하는데 이게 또 막상 봐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놀래요. 무조건 놀래게 돼 있어 이건. 이거 평소에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요. 경험은 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치 가능하도록 완치에 가까운 게 아니라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걱정을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여라. 님이 뭐 부모님한테 뭐 대보수 박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 이, 이 증상 때문에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았겠어요? 물론 본인도 고통을 받았겠죠. 누가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부모님이 고통 많이 받았겠죠. 부모님이. 어? 부모님 맨날 금이야 오기나 신경 썼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가다가 발작이라 하면 어떡하지? 어? 어디 가다 발작하면 또 데리고 와야 되고, 맞죠? 매사에 항상 님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어? 근데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부모님 그렇게 오래 한다고 상당히 고생했어요. 그리고 님 20대 후반인 부모님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힘에 부친단 말이야. 그걸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궤양된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어. 이미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완치에 가까운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물론 힘들겠죠, 뭐. 저는 안 겪어봤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뇌전증 완치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영수 교수는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70%는 항경련제
일정 기간 적절히 복용해 경련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시키고 발작을 억제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항경련제가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전체 뇌전증 환자 중 약 40%는 2, 3년간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재발하지 않고 완치가 되며 약을 복용하더라도 재발하는 40%는 5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여 소발작 형태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20, 30%는 수술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구라를 치는 것도 아니겠고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의 원장인데 대학병원 교수 정도 되는 분데 이분이 구라를 칠 건 아닐 테고 이쪽이 전문가일 텐데 자 이분이 말한 대로라면 약물 치료로 2, 3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전체 하전 중에 40%는 완치가 가능하대요. 2, 3년 안에 40% 정도는 완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중에 완치하지 않은 60% 중에 40%는 5년 동안 복용하면 약물로서 5년 동안 꾸준하게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대. 그러면 5년 동안의 약만 복용하면 80%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중 20%가 안 되면 수술을 통해서 최소 그러니까 소발작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지칠 수도 있다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 님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처럼 들려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번 노력해볼 만한 그런 치료지 않습니까? 완전 불치는 아니라는 소리죠, 여러분. 완전한 불치는 아니라는 소리죠. 어. 제가 기사를 한번 원문을 복사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게 요건데,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린 게 아까 요거예요. 약을 꾸준하게 길게 복용하면 증상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정상인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거 한번.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입 아픈 소리를 들리겠지만, 본인은 왜 이렇게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남은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엄청. 그것도 자발적으로.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자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많겠어요?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혼자 사는 사람이 공감을 많이 얻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미운 우리 새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일상화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예요. 어? 혼자 사는 게 어때서요? 혼자 사는 게 궁상 맞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비참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즘에는 괜히 어 성격도 안 맞는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하는 게 어때서? 어? 마음 안 맞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씨 재산 다 갈라지고 서로 상처 주는 것보다 김동락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2만 서 원 있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이게 노래 가사죠.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2만 원 후원. 노래 가사죠. 이거
아, GOD. 예, 읽히는 거죠. 익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잠만 뜬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익히는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만 하자면 혼자 사는 거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왜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네. GOD의 길이에요, 길.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님도 그냥 그 길보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간질 치료가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게 이게 기사로 나와 있어요. 학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한 복용, 장기간의 꾸준한 복용과 약물 치료 이게 관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한번 본인이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 님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게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님이 이 치료만 꾸준하게 내가 길게 한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얼토당토 않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분간은 힘들겠지. 당분간은 귀찮겠죠. 병원 자주 가야 되고 약 먹고. 근데 내 남은 생을 내 남의 나의 어떤 남은 생애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한번 배팅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앞으로 40년, 50년 계속 꾸준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병 가지고 내 발목을 잡아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도 받고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진짜 도끼 묻고 계획 세워가면서 한번 이 병 한번 제대로 한번 치료해보자 마음 먹고 한다면 저는 그 나머지 삶은 굉장히 평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만큼 님이 그만큼 어떤 그 증상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눈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관심의 표현을 하세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퍼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치료 정말 멈추지 마세요. 남들처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고민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